북극에는 날마다 밤마다 눈이 내리느니 회색 하늘 속으로 흰 눈이 퍼부을 때마다 눈 속에 파묻히는 하얀 조선이 보이느니 가끔 가다가 당나귀 울리는 눈보라가 막북강 건너로 굵은 모래를 쥐어다가 추위에 얼어 떠는 백인의 귓볼을 때리느니 춥길래 멀리서 오신 손님을 부득이 만류도 못하느니 봄이라고 개나리꽃 보러 온 손님을 눈 밝기에 실어 곱게 남국에 돌려보내느니 배궁이 울고 북랑성이 눈 깜빡일 때마다 제비 가는 곳 그리워하는 우리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적성을 손가락질하며 얼음벌에서 춤추느니 모닥불에 비치는 이방인의 새파란 눈알을 보면서 북극은 추워라. 이 추운 밤에도 강력해는 밀 수입 마차에 지나는 소리 들리느니 얼음장 트는 소리에 쇠방울 소리 잠겨지면서 오 흰눈이 내리느니 뽀얀 흰눈이 북새로 가는 이삭군 짐짝 위에 말없이 한방눈이 잘도 내리느니. 김동완 시인은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면 금성리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중동학교 졸업 후에 일본에 유학을 해서 도요대학교 영어 영문과에서 수학을 하다가 관동 대지진으로 중퇴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발행된 북선 일일보를 비롯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시창작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1924년 발표한 적성을 손가락질하며 라는 시가 본격적인 등단 작품입니다. 장편 서사시 국경의 밤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적 특색으로는 국경지대인 고향에서 얻은 북방적 정서와 강한 낭만성 그리고 향토적인 느낌을 주는 민요풍의 언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 한때 한국민주당 문화예술행정특위위원 직위를 역임하고서는 반민족 관련 행위를 했습니다. 1929년 종합올간지 삼천리와 문학지 삼천리 문학을 창간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때 일제강점기 말기에 삼천리사를 배경으로 해서 친일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또 전쟁 지원을 위한 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친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복 후에 이광수, 최남선 등과 함께 문단의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꼽혀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고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던 것입니다. 자,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의 제재는 눈 내리는 겨울에 북극으로 이주하는 민족의 비애, 그리고 주제는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비애와 애환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를 감상하는 초점은 흰 눈이 퍼붓는 겨울, 하얀 옷을 입고 물설고 낯선 북극으로 이주하는 우리 민족의 황량하고 막막한 심사를 형상화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징이라면은 막북강, 북랑성, 북새와 같은 그 북극의 정서를 자아내는 시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로서 이국으로 이주하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민족적 이질감을 잘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모진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북극으로 이주하던 1920년대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튼튼한 서사 구조와 사실적 묘사를 통해서 형상화시킨 이 작품은 소재 면에서나 정서 면에서
국경의 밤과 매우 흡사합니다. 김동완의 시는 우수와 침울한 분위기로 대표되는 북방적 그 정서를 드러내는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데, 김소월이나 이용학, 백석 등 그 북쪽을 고향으로 둔 시인들의 작품이 대개 그 삶의 예상적 비애와 향수를 시의 제재로 삼고 있는데, 김동완은 이러한 정서를 민족의 순환사하고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배경은 날마다 밤마다 눈이 내리는 동토이고, 그리고 막북강 건너로 굵은 모래를 쥐어다가 귓볼을 때리는 모래바람까지 불어오는 어느 그 북극 마을이 됩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을 뒤로 한 채 생존을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그들의 행로는 독자로 하여금 처절한 느낌까지 갖게 만들어주지요. 자, 중요한 시어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그 막북강이라는 것은 고비 사막 북쪽을 그 흐르는 강입니다. 그 다음에 발기라고 되어 있는데, 발기는 그 사투리죠. 발구, 함경도 사투리. 발구라는 것은 바로 마수가 끄는 운반용 썰매를 말합니다. 북낭성이라는 것은 그 큰 개 자리별을 말합니다. 시리우스라고 하죠. 자, 북세는 북쪽 국경 또는 변방을 북세라고 그렇습니다. 북극은 일제의 수탈과 탄압을 피해서 이주한 북간도나 연해주를 북극으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날마다 밤마다 눈이 내리느니, 이것은 계속된 고난과 시련을 얘기를 하고 있고, 북조선이 보이느니, 이것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고, 당나귀 울리는 눈보라, 이것은 혹독한 추위를 말하는 거죠. 추위에 얼어떠는 백이인의 귓볼을 때리는 이는 우리 민족인 이 백이인이 겪어야 했던 시련을 말하는 거죠. 멀리서 오신 손님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이주해온 동포들을 얘기하는 거고, 개나리꽃 보러 온 손님은 북극을 희망의 땅으로 알고 찾아온 동포들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동포들이 눈 속에 파묻힌 산을 넘고 얼음장 트는 소리가 나는 강을 건너서 얼어붙은 귓볼을 매만지면서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는 떠도는 유이민이 되어서 배궁이 울고 북낭성이 눈 깜박이는 밤이면 서로 부둥켜 안고 적성을 손가락질해보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포기한 지 오래일 뿐입니다. 또한 봄이라고 개나리꽃 보러 온 손님을 눈 밝기에 실어 곱게 남국에 돌려보내느니라는 구절에서 유이민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절실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으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과 비탄 속에서도 제비 가는 곳 그리워하는 유이민들의 마음은 차츰 동병상련과 같은 집단의식으로 발전하고 우리네로 승화됨으로써 그들은 불가에 모여 앉아 고향을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잠시 시름을 잊기도 합니다. 고향 얘기를 안주 삼아서 독한 호주를 마시고 추위를 잊은 그들은 내친 김에 한바탕 신명난 춤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추는 춤은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마음의 상징적 의식이라기보다는 절망과 피해 속에 빠져있는 서로를 위무하고 고통을 잊게 하는 행위로서 불행한 자신들의 운명을 감내하려는 의지가 간접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그라드는 모닥불 곁에 피곤한 육신을 눕힐 때 또다시 퍼붓는 한방눈을 바라보면서 오 흰눈이 내리느니 뽀얀 흰눈이 북새로 가는 이삭군 짐짝위에 말없이 한방눈이 잘도 내리느니라고 내뱉는 그 자조 섞인 영타는 당시 유민들의
황량하고 막막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막북강, 북랑성, 북새와 같은 시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북방 정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한 한편 이국으로 이주하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민족적 이질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